영재발굴단에 출연을 했던 아이였어요. 영재발굴단 나올 정도로 영재인 아이니까 학교를 관둬도 괜찮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나요? 그건 오해예요. 선후 관계가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학습 계획은 수학이 전부였어요. 수학만 하니까 시간도 되게 널널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 좋아하는 걸로 하고. 그럼 하루에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2시간도 안 돼요. 아, 그래요? 2시간 공부했는데 영재교를 갔다. 어린 시절부터 영재교까지 준규의 꿈을 쫓아서 부모님이 하신 가장 큰 역할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응원해 주는 거? 그리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초등 2학년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홈스쿨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중학교 그리고 영재학교까지 입학한 아이를 키우신 준규네 홈스쿨의 김지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부모님들은 초등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4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집에서 보낸 거에 대해서 굉장하다라는 생각들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준규가 일반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영재발굴단에 출연을 했던 아이였어요. 아 그래 영재발굴단 나올 정도로 영재인 아이니까 학교를 관둬도 괜찮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나요? 그건 오해예요. 선후 관계가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게 영재발굴단에 나올 만큼 영재? 천재여서 학교를 관뒀다기보다는 학교를 관두고 집에서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좀 잘 채우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섭외가 들어왔고 방송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아이들이 사실 천재로 태어난다고 믿는 주의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읽어주다 어느 날 아이가 제가 읽어줬던 책을 막 줄줄줄줄 외워서 얘기하거나 글을 못 읽는데 읽는 모습을 경험하는 부모님들 적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여느 엄마들처럼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애 영재 아니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인지 속도나 뭔가를 이해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지 않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뭔가 대단한 걸 하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평범한 아이를 영재로 키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엄마의 역할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대신 보이지 않는 역할? 먼저 가지 않는 엄마?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 속도나 글을 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면 욕심이 나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우리 아이가 똑똑하면 좋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은 다 숨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속도를 내는 순간 사실은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 아니면 역할은 사실 좀 엉망진창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을 조금 잘한 엄마이지 않았나? 그럼 구체적인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학부모님들은 겁이 나실 것 같아요. 일단 방학만 몇 달 지내봐도 뭐 돌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만화책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준규도 학교를 관두고 바로 공부를 차자작 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한 2년 정도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혼자 홈스쿨링 하는 학교를 안 가는 하루를 막 떠올려 봐요. 아, 안 되겠다. 그죠. 또 막 상상을 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겠구나. 이것도 안 되겠다. 정말 매일 2년 동안 단 하루도 생각을 접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내지도 못했어요. 겁도 많이 났고 대책도 잘 안 섰고 제가 무슨 교육 전공자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가진 부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겁나고 불안했죠. 저희 아이도 동네 정독도서관에 있는 만화책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동네 탁구장에 가서 하루 종일 놀기도 하고 여느 아이들이랑 사실 같아요. 늘 게임하고 씨름해야 하고 비슷했는데 대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홈스쿨링을 하는 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습 계획이나 공부 계획이라는 게 학교에서 주어진 숙제를 오늘 잘 해내느냐 아니면 요즘엔 선행도 많이 하니까 다음 학기 선행을 이번 방학 때 할 수 있느냐 이런 조금 더 단기적인 계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나 대입 즈음이 돼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얘는 무슨 전공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홈스쿨링의 최대 장점? 근데 물론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네. 최대 장점이었던 건 그 하루를 게임으로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려고 사실 계속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머님이. 아이하고 같이. 같이. 아빠도 같이. 어. 네. 그래서 계속 계획 세우고 다시 또 실패. 계속 시행착오를 계속 네, 겪은 시행착오만 1년, 2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학교처럼 국영수를 순서대로 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저도 처음엔 그런 거 있잖아요. 땡땡펜 뭐 네. 이거 학교 학습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막 구독하기도 하고 네, 처음에 네, 네.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한 달 만에 다 반품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음. 첫 계획표를 세우던 날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를 딱 오늘까지 관두고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선 폭풍이 있는데 저도 막 당황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오늘은 일단 쉬고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계획표를 세울까?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우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마음속에서 하는데 저도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기엔 아이가 9살, 10살이었기 때문에 네네.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저는 티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밥하고 뭐 같이 산책하고 아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책 보고 뭐 만들면서 놀고 그냥 이렇게 사부작 놀더라고요.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쯤 지났는데 아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 용어도 막 어색해요. 우리 홈스쿨링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정말 유력할 맺혔어요. 와 다행이다. 저 질문이 AB에서 나온 게. 네, AB에서 나온 게 너무 다행이고 내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아이한테 막 푸념하듯이 내지는 몰아붙이듯이 하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물론 아이가 6개월 있다가 만약에 그걸 물었다면 나는 과연 참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사리가 생각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내 얼굴은 거의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겠지. 네. 다행히 한 일주일 좀 지났을 때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뭘 해야 할 것 같아? 이랬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마냥 놀 수만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지 뭐. 약간 끌려가듯이. 네네. 사실 마음속은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뭐 공부든 뭐든 해볼까? 이러니까 아이가 한 일주일쯤 더 놀고요? 이러는 거죠. 일주일? 이랬더니 제 표정이 좀 밝아 보였나 봐요. 2주일? 이러더라고요. 엄마랑 협상을 하네. 네. 그래 그러면 2주 정도 후에 오빠랑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계획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계획 혹시 기억나세요? 뭘 했어요? 기억나요. 아빠는 사실은 자기 회사 가고 없을 때 했으면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네네. 일단 셋이 앉았어요. 앉아서 A4 용지에다가 다 각자 그때 첫 해는 준규는 1년 동안 준규가 배우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보자. 뭐 활동도 좋고 공부도 좋고 아빠도 준규가 그렇게 1년 동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보자. 이제 셋 다 적었어요. 네. 그리고 셋이 마치 무슨 블럭 맞추듯이 동그라미 세모 3명 다 포함된 거면 동그라미 네네네. 그다음에 2명만 같았으면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 운동도 좀 있었고 준규는 토요일 아침 식사는 자기가 준비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수학 공부 얼마큼 하기 뭐 이런 거. 대신 그거를 매해 세웠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보였는데 뭐였냐면 저는 처음엔 홈스쿨링은 학습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하는 학습을 그대로 제가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다가 다 실패를 했어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학습은 교육의 일부, 홈스쿨링의 일부였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중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때마다 학교에서 비롯된 것들을 하면 아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걸 도대체 왜 해요? 하는데 처음에 많은 어머님들이 저도 그랬고 하기 싫어서 하는 말 같잖아요. 네네. 그걸 질문이란 생각이기보다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 그래도 학교를 안 가는데 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학습들은.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할 만한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구나를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좀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간 계획 전에 사실은 더 긴 이 아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영재학교를 가야지 이러진 않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면 즐거워할까?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할까?
사실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해보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학습은 교육의 일부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과정을 어느 정도 좀 해야 중학교 이후로도 학교를 혹시 가게 되거나 뭐 이럴 때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공부는 수학 과목 딱 하나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샀어요. 네. 다 사서 다 살펴봤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수학 교과를 제외하고는 독서로 다 커버가 되겠구나. 당시에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육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학교를 관두고 나서는 조금씩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한다고 하면 보통 학원은 안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동만 예를 들어도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배드민턴을 쳐도 막 3시간, 4시간씩 제가 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죠. 두 손 두 발 항복이죠. 그래서 같이 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막 운동하게 하고 아니면 동네 탁구장을 거기 가서 살았어요. 과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험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집에서 엄마는 그거 못 해주는데 그럼 그건 실험해주는 학원에 가자. 집 근처 학원 같은 데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영어도 저희가 한옥에 살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외국 손님들이 늘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늘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 영어 책 읽기나 뭐 이런 것들로 노력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결국 교과를 따라가야 되는 건 수학 교과 정도겠구나 해서 사실 학습 계획은 수학이 전부였어요. 네. 수학만 하니까 시간도 되게 널널하고 그렇죠. 나머지 시간은 본인 좋아하는 걸로 하고. 그럼 하루에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2시간도 안 돼요. 그래요? 2시간 공부했는데 영재교를 갔다. 30분만 지나도 벌써 엉덩이 들썩거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수학 공부도.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하다가 집중력 떨어지면 자전거 타고 오던지 배드민턴을 한 판 치던지 도서관에 가서 뭐 만화책을 보고 오던지 일단 뛰고 와라. 그리고 공부 방법도 제가 가르쳐도 보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 같은 사이트 통해서도 해보게 했다가 아니면 아이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를 제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희 아이는 혼자 앞에서 하다가 물어보기만 한다던가. 뭐 정말 여러 아이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아들이 저한테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바꿔도 돼요? 공부 방법을? 아니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도 사실 종이접기나 로봇 한참 빠져있을 때는 안 하고 지나간 날도 많았어요. 네. 근데 자기가 몰입해 있는 대상에서 조금 빠져나왔을 쯤에는 야 이제 또 다시 개워. 좀 바짝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봤자 1시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 시간을 줄였을 뿐이지 공부 그릇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 뭐 예를 들자면 스토크라던가 아니면 논리적인 멘사 어떤 퀴즈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어떤 뭐 책이라던가 생활에서 사실 노출될 수 있는 데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분수 하나만 놓고 맞아요. 봐도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좀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티 안 나게 공부하는 책상 공부는 좀 짧게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냥 염두에 뒀던 건 2가지 정도였는데 하나는 중학교 정도 아니면 중학교보다 더 늦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동기가 생기게 도와주자 한 가지랑 그리고 그 동기가 생겼을 때 너무 밑바탕이 없어서 무너지는 상황은 만들지 않게 내가 도와주자 그런 공부 그릇을 키우는데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한 건 독서를 통해서 꾸준하게 뭔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읽는 속도도 사실 저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수학 정도의 단계별로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동기를 찾는데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동기가 뭐였어요, 준비는? 복합적이지만 학교 밖에서의 생활을 한 4년 했잖아요. 하면서 6학년쯤에 중학교 진학을 두고 가족 셋이서 또 막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학습 주도권이 저한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그냥 두면 나 마냥 놀리겠구나. 사실 제 마음속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는 아이도 아니었고 되게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대신 잘하고 싶은 방법을 찾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던져주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일단은 그래 시큰둥하게 알아보고. 좀 전에도 살짝 얘기하셨지만 중학교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 또 회의를 막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일반 중학교 가서 적응을 잘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걱정이셨을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적인 부분에서 네. 저는 말씀을 쭉 들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도 다를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네. 수학만 공부하고 네. 딴 거 그냥 독서하고 그냥 이렇게 한두 시간 공부해서 이제 중학교를 잘 적응하는 게 가능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서 학교 가는 날이 조금 적었던 것 등하기에 조금 더 편했던 수월한 부분이 네네.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중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해내고 싶은 마음. 학습적인 면에서는 1학년은 요즘엔 자유학년제라서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밍업의 기간을 거쳤겠죠. 2학년 때는 첫 중간고사를 두고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다 학원 다녀야 되나? 막 애들 다 학원 다닌다는 네네.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본 경험이 전무하고 중학교도 1학년 때 단원평가 정도가 다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나 보다 정도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동네가 학업 수준이 아주 성취도가 높은 동네는 아니었었던 것도 작용했던 것 같고 첫 중간고사를 저랑 남편이랑 도와줬어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보통 시험을 볼 때는 일단 처음이니까 한 2, 3주 정도 전에 계획을 세워.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수업 자료들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과목별로는 엄마도 한번 알아볼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은 어떤가? 우리 네네. 때랑 달라졌겠지 하면서 그러면 2, 3주 전부터 네가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저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우고 대신 저희 아이는 손으로 쓰는 건 힘들어해요. 그래서 편하게? 차라리 입으로 하는 걸 편하게 하니까 그러면 쓰지 말고 입으로 외우면 엄마가 봐줄게. 밥하다가 갑자기 엄마 이거 좀 들어봐 주세요. 이러면 해서 빨간 펜으로 틀린데 표시해 준다던가 문제집 같은 게 필요하면 얘기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걸 사서 약간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있어.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 전혀 어떤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과목별로 대략 저희만의 노하우와 뭐 암기바지라고 표현했는데 암기바지. 첫 중간고사를 도와주니까 기말고사 때는 약간 그 포션이 좀 줄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는 혼자서. 네, 한 3주 정도 전에 계획을 세우고 되게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나 사실 중학교 때 저렇게 3주 정도도 안 했어. 물론 뭐 어떤 날은 하루 이렇게 점프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매뉴얼처럼 조금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네. 그랬더니 잘 하더라고요. 네. 네, 수학이 좀 궁금해요. 수학 선행해서 보내셨어요? 아마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녔으면 선행을 안 했을 스타일의 엄마인 것 네. 같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나 잘해라. 근데 홈스쿨링을 하는 바람에 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수학 과목 한 과목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어머님들 막 최상위 수학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러고 이래서 저도 한 번인가 딱 한 권 사서 줘본 적이 있는데 아 저거 성격 버리겠구나. 앉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버렸어요. 그리고 아 이 방법도 틀렸구나. 이것도 인정. 그리고는 초등학교 것도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게 아까 제가 말로 하는 걸 좋아한다 네네네네. 그랬잖아요. 개념을 저한테 그냥 설명하게. 그 개념을 엄마한테 가르쳐줘봐. 설명해줘봐. 그렇게 해서 초등교과를 6학년 거까지 마무리가 되고 제가 심화를 해볼래? 아니면 선행을 중학교 할래? 걸 해볼래? 이랬더니 친구들 만나서 약간 이렇게 나 중학교 거 공부하잖아.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학교 걸 해보겠대요. 그래서 중학교 거를 아주 심화된 버전으로 안 하고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6학년 중반쯤 섰을 때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거를 얼추 개념은 선행이 돼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런 덕분에 실은 영재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재교는 중교가 가고 싶다고 해서 준비하신 거죠? 네. 초등 홈스쿨링을 할 때 중학교는 갔으면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막상
하고 보니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는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중학교 갈 때 돼서 뭐 주변의 학부모들이나 저희 양가 어르신들은 되게 걱정하셨어요. 또 못 다니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적응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적응 못하면 나와서 또 공부해도 괜찮은데 왜냐면 제가 홈스쿨링 하면서 느낀 건 당장 실패 같은 상황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럭키비키인 거죠. 그쵸. 맞아요. 럭키비키였던 거. 그래서 중학교 튕겨 나와도 나는 괜찮은데 네. 그렇게 했고 정작 아이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다녀서 되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도 했어요. 잘 해내고 싶어서 목표가 있고 네, 영재학교 가고 싶었으니까 영재교는 초등학교 때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메이크업 페어 같은 데 구경도 가고 이제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로봇을 좋아하니까 로봇시연하는 어떤 형들을 봤는데 애들이 어린 거예요. 영재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앞에서 계속 물어보고 막 롤모델이었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근데 몇 학년인데 이런 걸 하냐고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나왔대요.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런 걸 학교에서 한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보고 절망했어요. 왜요? 이거 틀렸다. 이건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절대 못 간다. 네, 우리 이렇게 놀았는데 우리 수학 공부 하나 했는데 못 간다 이거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접했었죠. 그리고 6학년쯤 돼서 중학교 입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 고민할 때 영재고 얘기가 다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입시 준비를 알아보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을 아이가 결정하게 되고 영재학교도 가고 싶다.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입시 준비를 했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아예 실패할 것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6학년 말쯤에 영재학교 준비하고 싶다 그러길래 아이한테 그렇게 했어요. 장점, 단점. 영재학교 준비할 때 안 할 때 모든 일에는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가령 영재학교를 준비했어. 했는데 네가 붙었어. 갔는데 네가 생각한 데가 아니야. 그것도 실패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준비를 했어. 떨어졌어. 근데 사실 괜찮아. 그것도. 어떤 선택이어도 네가 지금 현재 이런 생활도 엄마 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럽다.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네 인생을 이렇게 잘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옵션을 장단점으로 두 갈래 길에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뒤로 다시 또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모님들 같으면 야 이거 준비하자 이렇게 할 텐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혹시 결과가 준비는 했지만 안 좋더라도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방법은 본인은 혼자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학원을 알아봐 달래요. 그래? 근데 영재학교 준비하려면 사실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혼자 해낼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학원을 알아봐주고 사실 그것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엄청 좋은 데를 다니거나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심지어 강남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남편하고 일부러 옆에서 다 들리게 저녁 때마다 그랬어요. 쟤 오래 버티는데 한 달 가겠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본인이 일단 선택을 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학원비 열심히 내주고 사실 중등 이후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부터 영재교까지 준규의 꿈을 쫓아서 부모님이 하신 가장 큰 역할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되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응원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사실 계속 살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모인지 계속 스스로를 보는 거 그 두 접점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저희도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걸 계속 수위 조절을 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되게 잘 하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공부를 저는 초6까지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2살 정도까지. 그게 네, 지금 13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딱 정리할 수 있잖아요. 문해력 키워주신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맞아요. 자신감이나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어 노출. 네, 영어 네. 노출, 그리고 뭐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맞아요. 마인드, 네, 맞아요. 뭐 해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뭔가 방향 설정을 하고 본인이 동기를 딱 가질 수 있게 도와야 되겠다. 그냥 부모로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13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책 읽어주고 정말 목이 터져라 책 읽어주고 저희 남편은 막 졸면서 책 읽어주고 이랬거든요.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몰입할 수 있게 전 그런 걸로 집중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걸로 자기 어떤 역량을 키우고 자기가 재밌는 것 하면서 그렇게 종이접기 책도 내고 네네네. 뭔가 방송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자신감도 좀 생겼을 테고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안 했을 뿐이지 뭔가 그 역량을 키우는 한 13년을 잘 보내고 그 이후에는 방법적인 면에서 네네네. 스킬이 필요한 그리고 사춘기면서 좀 에너지가 많잖아요. 네. 집중할 대상이 필요할 때 되게 운 좋게 공부로 딱 동기를 장착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게임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성향과 각 가정의 상황들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다 준균에 같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애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다른 학부모님들께 작가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리고 부모가 그 역할을 해서 잘 독립시켜야 되는 게 부모 역할인 것 같고 어려서부터 뭐 양치하는 거, 자기 짐 싸는 거 이런 세세한 작은 하나하나의 어떤 경험들이 모여서 자기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은 아이가 한두 명이고 네. 저도 아이가 하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죠. 있는 건 아닐까 늘 스스로 의구심을 갖거든요. 자기 인생을 잘 살도록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참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메시지도 전달해 주셔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